여의도 바닥에서 제일 가는 입담 소유자들 모셔봤습니다. 803 시라소니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전 정무수석이시죠. 공포의 외인구단 까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야, 이 타이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야인 중에 야인. 국회의원 4번 했고 네. 정무수석까지 하셨는데 정계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밖에 나와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요즘에 아니, 그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던데. 저는 이제 준비된 은퇴자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어. 마음의 준비, 생각 가다듬기 이런 것을 다 하고 네. 은퇴한 거라서 준비된 정계 은퇴. 은퇴를 하셔서 그런지 기력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내공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제 기세를 딱 올리실 겁니다. 마침 두 분 다 정무수석 출신이고 예, 그래서 할 오늘 말이 한번, 많아요. 네, 기대를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해외 순방에 떠나는데 대통령실이 MBC 기자들은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MBC가 최근에 외국 편파 방송을 해서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그것 때문에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취재 편이 봐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바이든 날리면. 근데 이런 거는 누가 결정 내리는 거예요? 청와대에 다 계셨으니까. 누가 제안을 했고 구상을 했든 간에 네. 그거는 대통령 제가 없이는 안 되죠. 근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사안이 정말 세계가 알고 온 국민이 알았던 대통령 이제 비속어 사건 아닙니까? 예. 그거를 이제 보도했다고 허위 보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은혜 수석도 순방길에 동행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왜죠? 왜냐하면 김은혜 수석의 뒤늦은 해명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 네. 바이든한테 한 게 아니고 국회, 야당, 대한민국 우리 야당이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야당이 한 거 아니라고 부인한 거거든요. 예. 그럼 김은혜 수석도 허위 사실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할까요? 안 태워야죠. 안 태워. 안 태워요. 예. MBC하고 비슷한 신세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MBC가 사실 그 잘못된 보도도 하고 또 악의적인 그 비방성 보도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말씀하지도 않은 어. 그 미국이라는 그 자막을 달아서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했죠. 네. 그런 것을 보면 이분들이 외국에 같이 가서 취재 활동을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제대로 보도를 하느냐 아니면 또 무슨 악의적인 보도만 하기 위해서 국리를 할까. 그래서 보도를 하려면 그것까지 비행기 타고 오셔서 열심히 하든지 그렇게 하라 이런 좀 의미인데요. 네. 솔직히 저도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처음 봐서 과거에도 과거 앞이랑 정권에서 결론이 달라요. 과거 정권에서도 그 정권의 이제 악의적인 보도나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보도가 나오더라도 전용기 안 태운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안 태우더라도 네. 비행기 타고 가서 네. 취재를 하면 되는데 그건 맞죠. 예.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네. 같이 저거는 문제 제기하고 연대를 반박을 해야 할 됩니까?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보도가 MBC만 된 게 아니잖아요. 다 했어요. 네.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외국에 BBC도 했고 외국 언론도 네. 다 했어요. 그래도 또 시라소니님이 곁가지로 좀 빠질 이 정도로 가능성이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의원님이 이재명 좋아하는 대표 거. 이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한 명은 구속 기소, 한 명은 오늘 압수수색. 이를 두고 이제 그 야당에서는 국명 전환용 쇼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탄압이다, 같아요. 이렇게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야당 탄압을 하려면 야당 탄압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수사는 지금 보면 김용이 돈을 받아갔다 이 이야기는 유동규 씨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김만배 씨가 네.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씩 빗장을 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이분들하고 합쳐서 네. 700억. 근데 예. 이제 물론 비용을 제하니까 낼거 428억이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데 우리가 보통 조폭이라도 이제 좀 밑에 행동대장급이 두목 것까지 떠안고 이제 교도소 가면 네.
안에 있을 때 이제 뭐 사식도 잘 넣어주고 영수증도 주고 좀 면회도 가고 이래서 잘 다독거리는데 아니 저 이재명 대표님은 뭐 그 사람 난 모른다. 심지어는 그 김문기 같은 사람도 저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안에서 있어도 보호를 못 받겠다 이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진술이 나오고 있다. 김만배 이 사람도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고 있다. 남욱 이분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야당 탄압을 김만배, 남욱, 유동규가 합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슈만 나오면 항상 왜 비유를 조폭이 들어요? 저 진짜 이거 아니, 궁금한. 그분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실제로 또 좀 격하시잖아요. 뭐 그렇습니까? 욕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 보면 조금 격하신 분. 약간 연상 효과를 노리시는 거군요. 검찰 하실 때 조폭 뭐 수사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하고 자꾸 이렇게 연관을 시키고자 하는데요. 지금 진술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동규 씨는 구속 만료됐는데 구속 의견서를 검찰이 제출을 안 했거든요. 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용 씨를 구속 기소를 하면서 돈을 줬다고 얘기하는 세 사람들은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다 불구속 기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회유 내지는 합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진실이 어디에 있든 간에요. 700억 중에 뭐 세금 빼고 420 몇십억을 받기로 했던 사람들이 그 혐의 내용을 보면은 뭐 정진상 몇 천만 원 받아서 총 1억 4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푼돈 갖고 가겠어요? 자기 돈 400 몇십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물리적으로 안 거예요. 맞는다. 예. 그래서 그거는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네. 실체적인 것은 그거는 따로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뭐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보강 증거가 있어요. 이 사안은 보통의 그 진술과 굉장히 다른 사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또 네. 작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 추적도 충분히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말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런 정도 입증된 사건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드물어요. 그 알겠습니다. 정도로 또 하나는 불구속했다고 하는데 구속 기간 만료돼서 불구속한 것이고 뭐 유동규는 특히 같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유동규가 불구속되는데 왜 그리 겁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계속 다룰 이슈니까. 자, 그리고 어제 국회 운영위 국감 도중에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이 이게 웃기고 있네라는 그 메시지, 메모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은혜, 강승규 수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 한 걸 제가 뭐 대통령께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수석들이 국회에 와서 국회를 모욕하고 다양한 징계 조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윤 대통령이 해당 수석들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퇴장시킨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며 역정을 낸 것으로 다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라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떴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대기 실장이 오늘 우리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을 못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인 저 입장도 아니고 가짜 뉴스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다루는 국회 국감장에서 김은혜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이제 메모를 남긴 건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최진성 의원님의 의견은 별로 안 궁금하고요. 네. 우리 김재원 전 의원님 국회의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건 사실 좀 왜 이렇게 힘든 질문을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네. 김문혜 의원도 네. 뭐 몇 개월 전까지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뭐 질문하고 하는 것 중에 참 웃기는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너무 동의되지 않는 그런 네. 이야기. 물론 이제 이태원 참사를 다루는 현장이었다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마 저 필담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좀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맞지 들어서. 않다. 네. 뭐 그런 약간 이제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 약간의 하소연이 자기들끼리 저 필담으로 전달하다가
들킨 것 아닌가. 아, 그래서 편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판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뭐 편들고 비판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예. 뭐 항용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왜 저렇게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될 정도로 허술하게 다뤘는가. 아, 들킨 게 죄다 이런. 아니, 근데 굳이 왜 그 국감장에서 그런 사적인 메모를 아니 근데 씁니까? 참사를 다루는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무슨 저기 뭐야 예명만 시라소니로 하고 전혀 시라소니 같지가 않아요. 우선요 국민들께서는 이것을 정말 비극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총리 농담하고 수석들 웃기고 있다라고 네. 하고 여기는 희극적으로 이걸 대하고 있어요. 음. 그다음에 사담이라고 했잖아요. 해명이 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김은혜 수석하고 강수석 해명이. 그런데 국회의원 질문이 우스운 게 아니고 다른 얘기로 사담 나누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밝힐 수는 없다고 네. 그러고. 그래서 그거는 또 김재원 시라소니님이 얘기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러면 거기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운영위에서 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사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비극적인 상황을 이 정부 권력의 핵심들은 희극적으로 다루면서 국민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네, 네. 과거에도 보면 이제 뭐 어느 정권이든 장관들이 국회에 불려와 가지고 이제 막 그 국회의원들이 막 다그치고 이러면 그때는 뭐 네. 그냥 있다가 위원님 국회 알겠습니다. 벗어나면 또 힘들어요. 힘을 예, 주시죠.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대통령실 수석들이 대통령 얼굴에 저렇게 먹칠을 할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제가 제가 그게- 보니까요 우리 체육 사회자님도 네. 전용기 타기는 좀 어려워지는. 아니, 갈 일이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기우였던 것 같아요. 어떤 한 매체에서 보도를 네.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좀 크게 이제 불만을 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방어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김대기 실장은 뭐 가짜 뉴스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초선 의원들한테도 뭐 전화를 직접 돌리시고 뭐 했다는 이제 이 보도도 있고 또 그거는 뭐 사실로 이렇게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아, 전화했을 가능성이.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당을 책임지고 있는 음. 당대표나 주로 당대표죠. 그래서 고위당정 할 때도 당대표 원내대표가 나오고 그래서 보통 당에 관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당대표하고 좀 얘기를 한다든가 아. 정무수석이 또 좀 한다든가. 아, 정무수석 출신이니까. 예, 그런데 이건 직접 막 전화를 돌리는 이거 아주 참 이 드문 아, 전례 의원들한테는 그럴 일이 없는 없다. 광경이죠. 아, 그래요? 또 예.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 예. 아,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항상 정권이 어렵고 잘못할 때 홍보 기능 강화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정홍보처 부활해야 된다, 홍보 기능 강화해야 된다. 근데 이 정권은 초기에 홍보수석 교체하고 예. 홍보 문제로 이거를 집중하더니 결국은 방어 잘못했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어디로 연관되느냐 하면은 야 별로 대응 과정이나 이런 수습 과정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따위로 하느냐. 전화 걸은 게 사실이라면 네.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못했다. 예, 국민들의 상식과 관점, 마음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냥 근데- 단순한 전화가 아니죠. 아니 근데 저 과거에 보면 링컨 대통령이 뭐 매일 연방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뭐 이해를 구하고 할 때는 그때는 그것을 우리나라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소통 잘한다. 소통 잘한다고 해요. 주로 야당 의원들한테 아주 대통령이 전화하는 것을 가지고 뭐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면 그거는 또 잘못이라고 봐요. 과거에 제 경험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로 있던 이완구 원내대표하고는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직통 전화를 아예 하나 아. 대통령과 그 통화할 수 있는 전화를 직접 그
전달해주고도 예. 통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사실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은 예,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보시는 않다고 거죠. 봐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오늘 또 민주당이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반대하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하네요.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죠. 과거에 이제 세월호 참사라든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뭐 강제 수사권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특정 현안이나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걸 뭐 죽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막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수사가 우선이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아니 수사는 수사고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는 어느 시기에 하든 간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뭐 사고가 아니고 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다시 말해서 국가의 재난 및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 규명도 하고 또 이후에 대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거예요.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다. 근데 이것을 마치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철통 방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수사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국정조사로 얻을 수 있는 결과, 그거를 좀 한번 분리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네. 지금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또 야당에서 지적하듯이 네.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지금 가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보 보고서를 서울청에서 일부러 삭제 지시를 했다라든가 진짜 책임선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고 예. 상황실도 거기 있어요. 네. 그런데 뒤늦게 인지했고 국정상황실에 보고한 것도 소방청에서 보고를 한 거거든요. 소방청 상황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 할 수도 있고요. 예. 객관적이고 실체적 진실에 네. 다가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국회의 기능이죠. 네.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네. 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밝혀진 여러 가지 내용은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수사를 통해서 그 정보 보고 삭제한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 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네. 이 사건은 수사가 그렇게 오래 갈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안이 수사가 끝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텐데 네. 이것을 어떻게든 정치적인 그 목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보시는군요. 거죠. 네. 안 하겠다는 게 정치적이죠. 진실을 발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치 싸움으로 네. 이 사안을 끌고 가려고 하기 지금 때문에 이제 문제죠. 두 분이 불이 붙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그리고 마무리할 지금- 시간입니다. 지금 예. 제시한 그 조항은 예. 전혀 다른 조항이에요. 아니 다른 조항은 무슨 다른 알겠어요. 조항이에요. 네. 그거 뭐 다음에 네.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실망이라 저희가. 실화손이 힘드네. 자, 두 분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